네, 시청각 장애인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김인경의 나우제주는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모르고 놓쳐왔던 시청각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네, 우리 JRB에서 창사 20주년 특집 기획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지난 시간 첫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제주도 농아복지관의 정우정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네, 오늘 아주 시원하게 하늘색 원피스 입고 오셨어요. 네, 보는 라디오로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시청각 장애에 대해서 어떤 장애인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의 본격적인 그 삶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만나보셨던 분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시청각 장애인 실태 조사도 하고 이제 네. 서비스 지원을 해오면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을 여러 분을 만나왔었는데요. 네. 다 모두 장애 상태나 정도가 모두 달라서 이제 각양각색의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근데 네네.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모두 공감할 만한 두 음. 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네네. 아, 그렇군요. 두 분의 이야기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시청각 장애인의 두 분의 사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먼저 소개해 주실 분은 어떤 분인가요? 후천적인 이유로 시청각 장애인이 된 분이 계세요. 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보는 것도 아주 좁은 바늘구멍만한 시야가 남아 음. 있어서 그래도 그 좁은 시야로 혼자 생활은 어느 정도 하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또 잘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는 또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하시고 계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다가 어떻게 음. 겨우겨우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피했던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음. 처음에 장애가 생겼을 때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동시에 생기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여러 곳을 방문을 하셨대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 기관에서 난색을 표한 거죠. 음.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들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상태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아. 그래서 그 기관들에서도 그러면 청각장애 전문 기관이나 시각장애 전문 기관으로 가시는 게 낫겠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각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시각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어려우셨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농아복지관이지만 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시각적인 부분을 많이 활용을 아. 하거든요. 이제 네네. 수화통역을 비롯해서 네네. 영상이나 그림, 문자 뭐 이런 아. 시각 신호들을 활용한 서비스가 대부분인데 네네. 이분은 시각장애가 동시에 있으니까 이런 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대요. 아, 그렇겠네요. 시청각 장애가 이제 동시에 다 있으시니까 이분 이제 후천적으로 더 생겨서 더 답답한 마음도 계실 것 같은데, 청각 장애인에 맞춘 서비스들은 진짜 시각으로 많이 활용하니까 시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반대로 뭐 시각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같은 어려움이겠군요. 네, 네. 맞아요. 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또 대부분 음성 네, 기반이잖아요. 그렇네요. 음성 언어나 소리를 활용한 서비스들인데 이분은 또 음. 청각장애가 있어서 이 서비스들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조차도 소외가 아. 되었던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지원받을 수 없는 그 답답함.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도 피하게 되고 그러셨군요. 안타깝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어떡하나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복지 서비스 받는 것 자체를 포기를 아, 예, 그래서 하셨어요. 포기하신 네,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만 하루 종일 계시는 거예요. 저희를 만나셨을 때도 이렇게 실태 조사만 하면 뭐 하냐, 음.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에서 무슨 복지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다 소용없다. 그런 음. 것도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혼자 죽을 수밖에 없다. 막 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됐을 때 그 장애를 받아들이는 상황만으로도 음. 굉장히 버거운데 그렇겠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좌절 때문에 그 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계셨고 음. 세상에 완전히 벽을 세우고
이제 고립된 삶을 살고 계셨던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또 이런 분들이 우리 이웃에 계세요, 여러분. 또 사실 또 잘 모르는 부분도 참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려고 네, 공감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천적인 사고로 시청각 장애인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적 서비스도 받지 못해서 집에만 계시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데요.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진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기억에 남는 분 또 어떤 분이 계세요? 또 다른 분이 이제 계신데요. 네. 이분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이세요. 그 네. 청력은 보청기를 착용을 하면 약간 들리시는 아. 분이셨는데 이제 전맹이긴 하지만 점자도 모르시고 그냥 이제 소통하는 방법은 음. 보청기를 착용해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면 아. 약간 대화가 대화가 가능하셨어요. 가끔 가는. 네, 그래서 네. 버스도 많이 다니지 않는 읍면 지역에 살고 계셨고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활하시는가요? 전혀 시력이 안 보이시고 또 보청기로만 청각이 약간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네. 이분은 또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시긴 아, 했어요. 그런데 네네. 그 배우자분은 네.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밭에서 일을 하시고 그러면 음, 이분은 거의 하루 종일 혼자 집에 계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갔을 때도 이제 방에 앉아 계셨는데 방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으세요. 이제 음, 화장실 가실 때만 겨우겨우 다녀오시고 또 네. 식사 같은 경우도 혼자서 준비해서 드실 수 없으니까 그 그러네요. 아침에 배우자분이 나가기 전에 밥을 차려두고 나가면 음, 그것만 이제 찾아서 드시는 정도였어요. 아. 그래서 그 외에 하루 종일 이제 그냥 TV만 큰 소리로 틀어놓고 그 소리만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시간이 길 것 같고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외출은 뭐 더더욱 어렵겠네요. 네. 네, 이분 이제 버스를 타려면 또 한참 걸어가야 하는 곳에 사시는 음, 분이라서 혼자서 외출은 꿈도 꾸지 못하시고요. 네네. 또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활동 지원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계셨어요. 이분이 음, 읍면 지역이라서 활동 지원사를 찾는 것 자체도 힘들고 또 시골집이지만 집이 작아여서 그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아니시거든요. 아, 그런데 경제적으로 또 넉넉하게 생활하시는 건 또 아니어서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음, 혼자 이제 하루 대부분 시간 동안 외출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네. 바로 집 앞에 나가보는 것도 못하시고 집 안에서조차도 이제 음. 자유롭게 돌아다니시지 못하시니까 그냥 방 안에만 앉아 계시는 거였어요. 방 안에서만 우두커니 계시는 그 모습 상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쓰럽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직접 복지관을 찾아서라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활동이라도 있다면 지원받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사실 어렵겠네요. 네, 그것도 이제 복지관은 이용 안 하시냐고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일단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 음,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하는 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이용을 해보신 적이 없대요. 음, 네, 네. 근데 이제 또 이분은 외부 활동이 너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이분도 후천적 장애예요. 그래서 젊었을 아, 때 사람들하고 어울리던 그 기억이 네, 네,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러시겠죠. 생활이 너무너무 그리우신 음, 거예요. 근데 이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분은 생계를 책임지셔야 되고 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는 걸 아니까 음. 배우자분에게 어디 가자 이렇게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참고만 계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동이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외부 네. 활동을 너무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아, 하셨어요. 그래요. 그런 지원도 받으시면 좋겠고, 또 정보도 너무 없고, 그 정보를 또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없네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지금 한계 사항이 많은데, 두 분의 사항을 들어보니까, 두 분 모두가 후천적이에요. 그죠? 네, 네네. 후천적으로 시청각의 장애가 생긴 사례이었는데, 우리, 직접 만나면서도 더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또 어떤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세요? 이분들 시청각 장애인분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잖아요. 우리랑 네네. 똑같이. 근데 이분들도 똑같이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여러 활동도 하고 싶고 또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이런 역할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이 사회라는 자체가 장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네. 이분들에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또 음. 청각장애인 전문 기관도 있고 시각장애인 전문 기관도 있는데 그걸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이분들한테는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 많은 서비스가 모두 다 그림의 떡이고 음. 실질적으로 와닿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네. 답답하네요. 네. 자, 시청각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방안들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겠죠.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햇살 시각 가족 여러분에게 애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좀 적어도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만이라도 시청각 장애가 단순히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가 합쳐진 장애다라는 게 아니라 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감각이 상실되는 이제 세상과 그래서 차단될 수밖에 없는 장애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좀 케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네, 네, 네. 진짜 이런 분들 법적으로도 지금 법적 유형에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쵸. 없죠. 구분되어 예, 있지도 않고 그래서 더 또 이분들을 위한 지원 같은 게 더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너무 복지 우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알아가는 시간 함께하고 있어요. 시청각장애 공간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오늘 이제 20부작 중에서 2부 네 여러분과 진행을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궁금하거나 또 하고 싶은 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농아복지관 우리 또 정우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아시나요? 법적 장애 유형에 등록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시청각 중복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를 통해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